전쟁에서 그렇게 김정은이 병력과 무기를 줘가지고 도와줬는데 북한한테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시 슬그머니 시진핑한테 다시 돌아왔는데요. 김정은의 어느 쪽 팔을 어떻게 비틀으면 북한이 아파하고 숨막혀 하는지 중국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푸틴한테 당했는데 시진핑한테 또 당했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푸틴한테 당했는데 시진핑한테 또 당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병력을 보내면 당연히 거기에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2,300명이 죽고 4,000명이 부상당하는 14,000명 중에 절반이 전사상을 입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200만 발 정도로 환산할 수 있는 포탄과 무기를 푸틴한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에 젤렌스키가 맹공을 펼치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푸틴이 체면 치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푸틴이 이게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전쟁에서 그렇게 김정은이 병력과 무기를 줘가지고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것까지도 도와줬는데 뭔가 북한한테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신형 스텔스 전투기라든가 또 핵잠수함에 쓰일 원자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위성 발사라든가 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쓰일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도 펑펑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최근에 와서 자기도 물론 전쟁 상황 때문에 바쁘니까 정신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거 푸틴 형님 바짓가랑이 붙잡았다간 나만 하는 게 없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슬그머니 베이징 쪽으로 와가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평양으로 초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8일, 9일 양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다 퍼졌습니다. 푸틴이 야, 하나의 중국, 대만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좀 손보려고 그러는데 도와주는 데가 없다. 너 좀 어떻게? 그러니까 형님 정상회담 발표문에 하나의 중국 제가 지지했다고 넣을게요. 다 해줬잖아요. 여러 가지 도와주고 했는데 정상회담 한 달이 지났으면 뭐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한미 정보장국이 다 들여다보고 중국 같은 경우엔 특히 해관 통계를 보면은 들어가는 쌀, 밀가루, 옥수수 다 잡힙니다. 원유 얼마 들어갔다, 생필품 관련한 거 원자재 어떻게 들어갔다 다 잡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진핑이 가가지고 그렇게 환대받고 평양에서 부인인 펑리위안과 함께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얘기 나누고 폼 다 잡고, 특히 트럼프한테 야, 봐, 김정은이를 다룰 수 있는 건 나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대북 영향력, 이건 나만 갖고 있다. 이거 연락에 과시했어요. 자기 위상도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로 북한에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시진핑한테 제1의 전략관계로 북중 관계를 중시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가지 립서비스까지 해가면서 기대심을 크게 가졌는데 이거 큰일이죠. 그리고 엘리트와 주민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김정은 원수님이 이제 정신 차리고 역시나 시진핑 형님한테 가가지고 뭔가 했는데 이게 돌아오는 게 없네? 원산 갈마 휴양지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해양 리조트 지어놓고 텅텅 비어 있는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온다? 이거 지금 기대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직도 움직임이 없어요? 이거 여름철 금방 갑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엄청나게 답답한 노릇일 겁니다. 일단 시진핑과 베이징의 지도부들은 집 나갔던 김정은을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돌아왔을 때 단박에 등 쫙 스매싱하고 이러면은 기분 나빠하고 또 뛰쳐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초청한 데 가가지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호응해주고 여러 가지 북중 관계가 이런 혈맹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신을 차릴
이런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돈줄, 또 북한의 경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게 중국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한동안 푸틴하고 뭔가 거기서 좀 러시아 밀가루라도 얻어먹고 뭐 하겠다고 갔었잖아요. 그런데 얻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북한의 대외 교역 수출입하는 것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98%입니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게 1%도 안 돼요. 그럼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푸틴한테 얻어먹을 거 없다는 거죠. 시진핑한테 다시 돌아왔는데요. 중국은 너무나 잘 앉지 않습니까? 과거에 보면 북한이 말 안 듣는다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따칭 유전, 중국의 유전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밸브 잠궈버리는 겁니다. 외신에도 많이 나잖아요. 밸브 잠갔다. 북한이 이제 큰일 났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특사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빌고 빌어가지고 겨우 송유관 열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어느 쪽 팔을 어떻게 비틀면 어느 정도 강도로 북한이 아파하고 숨막혀 하는지 알고 있죠. 시진핑이 그거를 정확히 겨냥한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김정은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까지도 북한이 어떤 영향력,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또 핵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을 겁박하고 일본까지도 견제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중국은 적당히 김정은을 활용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가 정신 차리고 푸틴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던 데서 이제 돌아왔으니 야, 잠 푹 자고 좀 정신 차리고 한동안 좀 자숙하고 있으면 우리가 좀 검토해보고 너에 대한 조치를 좀 해줄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한테 좀 간절하게 원한 게 있었죠. 동해 출해권. 뭐냐면 북한의 나진하고 러시아의 핫산하고 거기가 지금 두만강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한 15km 구간 정도만 이렇게 강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수로를 파면은 중국이 동해로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막혀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그것만 열어주면요. 정말 이 동북 삼성에서 생산하는 시설이라든가 뭐 아니면 군함까지도 중국의 해군 군함까지도 동해 쪽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북해 쪽으로 갈 수 있는 북극해 쪽으로 이런 천혜의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이 아마 요구를 했을 텐데 김정은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좀 민감합니다. 북한도 잘못 열어줬다가는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될 수 있고요. 특히 러시아 쪽에서 푸틴 쪽에서 아마 강하게 야, 너 그거 열어줬다간 큰일 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열어주면요. 일본도 골치 아파집니다. 지금은 저쪽 남중국해 이쪽만 견제하면 됐었는데 이제 중국 배가 북한,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동해로 해가지고 일본 열도 북단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뭐 시진핑은 아마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들, 유화적인 조치들 이런 것들 앞으로 취해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북한에 푸틴이 다시 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 파병이죠. 푸틴이 지금 상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2022년 2월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할 때만 해도 불법적인 침공이었지만 야, 우크라이나 저거 한두 달이나 버티겠나 이랬는데 벌써 4년 반을 꿋꿋이 버티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 깊숙한 내륙까지 공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영상도 나왔지 않습니까? 러시아 원유 저장소 이런 데를 드론으로 타격을 해가지고 정말 집채만한 그 정유소
뚜껑이 날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푸틴의 대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 벌써 징집을 거부한 청년 군인들 60만 명이 해외로 다 도망갔잖아요. 유력층의 뭐 자제들 이런 애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더 싸울 군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살까지 징병하던 게 30살로 늘어났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군 싸우는 거 보십시오. 양쪽 다 보면은 원래 좀 유럽 사람들이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한 40, 50대 중장년들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젊은 청년 군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20대 초반, 10대 후반까지 되는 팔팔한 북한군 애들이, 그것도 용맹무쌍한 애들이, 포로 될 것 같으면 뭐 슈루탄 까가지고 자폭하는 애들이 투입된다? 이 북한군이 가가지고 러시아가, 푸틴이 정말 자존심 확 상하게 뺏겼던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다시 찾아줬잖아요. 몇 달 만에. 푸틴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김정은한테 뭔가 부탁하고 싶은 이런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러면 뭐죠? 야, 너 미그 29 그거 옛날 4세대 전투기밖에 없지. 그거 5세대 전투기로 우리가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안 되면 4세대 전투기 4.5세대로 소프트웨어라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 핵잠수함 원자로 우리가 조용히 너한테 건네줄 수도 있어. 이런 딜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이 지금 마음이 좀 상해 있잖아요. 아이 푸틴 형님 뭐 이거 도와줬는데 먹을 거 별로 없네. 이러고 시진핑한테 가려는 거. 야, 시진핑한테 가봤지. 걔도 요즘 별로 먹을 거 없고 너 괜히 군기만 잡으려고 그러지. 와봐.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해줄게. 이렇게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러시아 지역, 쿠르스크 지역 전투를 위해 가지고 열차로 그렇게 포탄을 수없이 보냈던 그 열차에 원래는 러시아산 밀가루, 생필품 뭐 이런 게 잔뜩 실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 실어온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쓰던 미군 탱크 박살난 거, 그리고 전쟁에서 쓰던 드론 추락하고 이런 쓰레기 잔뜩 싣고 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양에다가 전투위훈 기념관이라고 죽은 군인들 추모관 만들었는데 거기 마당에다가 노획 물품, 전시에 노획한 물자라고 거기다 갖다 잔뜩 쌓아놓고 자기네들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 선전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민들이야, 와, 우리가 미제 에이브럼스 탱크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줬던 거 이제 갖고 왔으니까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선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정말 북한군 죽은 시신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시신 싣고 올 그 공을 대신 전장에서 드론이라든가 탱크 잔해 뭐 이런 거 싣고 왔는데 이 푸틴이 제대로 준 게 없다? 아마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줄타기 딜을 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진핑한테 갈까? 아니면 푸틴한테 다시 갈까? 이거 근데 둘 다 지금 바빠 맞아가지고 어디 얻어먹을 게 만만치는 않은데 어디 가야 더 먹을 게 많을까? 사실 중국과 러시아 두 개 다 이렇게 양손에 떡 들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푸틴하고 시진핑이 그렇게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고민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망신 그만 시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105주년이 됐어요. 창립. 북한 노동당 이제 80년 됐죠. 그런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축전을 보냈더니 시진핑이 답전에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다 같이 마르크스주의당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 좀 제대로 간지나게 해보자 이 자식아. 무슨 너 지금 세습 그게 뭐니?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받아서 3대 했는데 지금 13살짜리 딸 데리고 우리 사회주의 망신 정말 시킬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 푸틴이라고 자기 자식들한테 권력 넘겨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진핑이라고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다 전통적인, 물론
국민들이 직접 막 투표해서 뽑고 뭐 이런 거 중국 그런 거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산당 내에서 양성 과정을 거쳐서 또 권력 투쟁을 거쳐서 검증을 거쳐서 권력의 정점에 오르잖아요. 올라서 좀 오래 하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야 아버지, 할아버지, 손주가 줄줄이 해먹더니 이제 4대 세습 10살짜리 해가지고 국제사회 조롱을 받는다? 이거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철없이 김정은이가 김주애 데리고 중국 전승절 행사의 전용 열차에 딱 베이징역에 내리니까 중국 매체들이 개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국 김주애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측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주지 않아가지고 숙소인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2박 3일 방콕 하다 갔잖아요. 아마 김정은이 평양으로 귀환해가지고 부인 이설주한테 바가지 엄청 긁혔을 겁니다. 애 괜히 데리고 가가지고 애 바보 만들었다고 김주애도 아마 입이 팅팅 불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죠. 부인 펑리위안 여사 데리고 저쪽에서도 김정은도 이제 이설주 데리고 나왔잖아요. 부인 데리고. 부부간에 뭔가 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김정은이가 정말 또 한 번 자기 딸 데리고 나와가지고 홈그라운드니까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시진핑과 푸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도자들, 뭐 북한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이런 쪽에서도 야, 김주애는 정말 너무 심하지 않니? 이런 생각에 정말 비난의 목소리들을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겉으로 이렇게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 야,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